삼각형 넓이는 쉽고요. 여러분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잘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때 어쨌든 사인 법칙이란 놈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란 놈이 있습니다. 사인 법칙은 아무래도 사인이랑 관련된 법칙이겠죠. 사인이랑 관련된 법칙인데, 어쨌든 삼각비라는 게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었을 때 사인 법칙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예각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게 ABC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A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스몰 a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를 A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B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C라고 표현한 건 이제 약속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실 수 있냐면, 우리 삼각형이 있었을 때 무조건 저기에 외접하는 외접원을 그리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외접원을 무조건 그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외접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직선을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각은 무조건 뭡니까? 직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각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A랑 똑같겠죠. 자, 그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지금 빗변의 길이가 2R인 삼각형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요 각을 그냥 편하게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각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와 이 각을 기준으로 높이를 아는 거 맞아요? 돌려서 보시면, 그럼 빗변이랑 높이를 아시면 어떤 삼각비를 아실 수 있어요? 사인을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돌렸을 때 사인 A라는 놈이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는 A고 빗변은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2R이라 표현하실 수 있죠. 요게 사인 법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반드시 외접원을 그릴 수 있고, 그 외접원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보조선 하나 그으시면은 우리가 사인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 있다. 사인 B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 사인 C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게 사인 B도 2R분의 B고 사인 C도 2R분의 C일 것이다.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 우리 지금 여기 세 개 다 2R이 공통되어 있죠. 2R이 공통되어 있으니까 이 식으로 하여금 이 R이란 놈은 사인분의 빗변, 사인분의 빗변, 사인분의 빗변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사인각이랑 여러분들이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아시면은 반지름도 이제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거든요. 사인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걸 외우셔야 되는데, 요걸 외우실 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는 법은 각 알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삼각형의 B가 다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 이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게 A라는 놈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반지름과 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A는 2R 사인 알파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B도 표현할 수 있고 C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또 하나, 제일 많이 변형이 되는 거는 요 놈이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A 대 B 대 C 얘네들의 길이에 대한 B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인에 대한 B도 아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만약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예요.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몇 대 몇 대 몇이겠어요? 똑같이 3대 4대 5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변형은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비율, 길이에 대한 비율이 여러분들 사인 각에 대한 비율과 동일하겠구나. 요 놈이 이제 사인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어떨 때 쓰이냐는 건데, 보통은 요 놈을 알고 한 놈을 확실히 알아요. 한 놈을 확실히 알 때 여러분들 만약에 얘까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얘에 대한 각을 얻어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4개 중에서 보통 3개를 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1개를 구해라. 이럴 때 이제 사인 법칙 쓴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한 변을 압니다. 얘 알고요. 얘 마주보는 각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정보도 알아요. 얘네 둘 알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겠다. 요 놈에 해당되는 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4개 중에 3개를 주면 여러분들 어떤 값도 구해내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을 응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보에 대해서 각 2개나 변 길이 하나를 알 때, 또는 변 길이 하나 알고 각 2개를 아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다.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을 쓰시는 방법. 어려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고, 직각이나 둔각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증명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예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2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얘랑 추가적으로 해서 길이 b를 아시면은 사인 b도 구하실 수 있겠다. 요거 정도는 하나 써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거 2개는 확실히 외워두셔라. 이거 2개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실 수 있겠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니다. 이게 다고요.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에 대한 식입니다. 얘도 똑같이 볼게요. ABC가 있었을 때 코사인 법칙은 근데 좀 확실하게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아실 때, 끼인 각이란 표현은 아시죠? 끼인 각을 알 때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를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뭔 소리냐면 이 길이 알고요. 이 길이 알고 이 각을 알 때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맨 처음이니까 증명 한 번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A에 마주보는 길이 여기 A,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보조선 하나만 그을게요. 이렇게 A에서 설마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 이 길이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워. 이 각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슨 삼각비예요? 코사인이죠?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B 코사인 C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바로바로 되시나요 혹시? 네. 이 길이는요?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빗변이랑 관련 있는 거니까 빗변이랑 높이면은 사인이죠. 요 놈은 B 사인 C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알고 요 길이도 지금 A 빼기 B 코사인 C로 지금 표현하실 수 있죠. 다시 말해서 C라는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쓰시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C 제곱은 B 사인 C의 제곱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이 되는구나. 요걸 이제 전개해서 여러분들 일반화를 시키실 건데, 자 B 제곱 사인 제곱 C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 자,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딱 보니까 정리하실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 보여요? 요 놈이랑 요 놈 보시니까 어떻게 정리돼요?
b제곱으로 정리되죠. 다시 말해서 이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요렇게 바뀌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c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두 변과 그 둘에 대한 끼인각의 정보만 알고 계시면은 그 반대변의 길이를 여러분들 얻어내실 수 있다.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얘가 직각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끼인 각이 직각이었다고 했으면 우리 C제곱을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코사인 90도는 뭔데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몇이에요?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놈이 날라가서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온 거예요. 직각일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직각이 아닌 경우도 이제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배우시는 게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길이를 아시고 그 끼인 각을 아실 때 반대변에 대한 길이를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다. 그리고 코사인 C라는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일반화가 돼서 C 대신에 A를 쓰시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길이를 다 알려주고 이 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를 알고 있고 이 두 개에 대한 길이 그리고 이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개만 모르셔도 어떻게든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그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고 코사인 법칙을 외우실 때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대한 외우시면 좋지만 뭐 안 외우시면 이제 보시면서 계속 푸시면 돼요. 요식도 변형이 있겠죠. 변형을 하실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세 길이를 알려주고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C를 물어봐도 얘를 세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해 볼게요. 2ab 코사인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외우시는 방법은 뭐 얘는 뭐 간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제가 뭐 외울 수 있는데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긴 사실 한 10초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면 외워져요. 쳐다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봤죠? 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되실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쓰실 수 있다는 거고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5도, 75도 그리고 뭐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아이고 잘못 썼네. 요 길이가 6, 요 길이가 8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구하실 수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각을 아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두 길이랑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기 때문에 저 변에 대한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다. 맞아요? 자, 다시 그러면 이것만 알려줄 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좀 괴상한데? 여기를 좀 45도로 바꿀게요. 네, 여러분들 요런 비슷한 문제를 중학교 때 푸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떻게 풀었어요? 오조선 그어서 풀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려가지고 45도, 30도로 쪼개시면은 요각이 60도가 나온다. 여기는 정삼각형 반쪽이고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푸실 때는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특수각이 나오면은. 특수각이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실 수 있게 그냥 뭐 사인 알파가 뭐 4분의 1이다. 이 단계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실 수가 중학교 때는 절대 못 푸는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나온 게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정말 많이 쓰여요.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기억나세요? 몇 개만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의 성질 중에 기본적으로 원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자,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여기 A고 여기 B인데 여기가 30도랍니다. 중심각 몇 도예요? 60도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C가 있고 여기에 60도짜리 각이 있어요. 호 AB랑 호 BC는 길이 B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2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CD가 있고 여기 60도랍니다. 호 AB랑 호 CD는 똑같죠? 맞나요? 네. 직각이랍니다. 뭐 하실 수 있어요? AD가 지름이죠? 알죠?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고 자, 잠깐만요. 아까 말했던 거니까 A랑 D 각 합치면 몇 도라고요? 180도. 여러분들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보조선을 정말 많이 긋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원의 성질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 놈을 이용하실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제가 문제에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요 사인 법칙과 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외우시면은 기본 문제는 싹 다 풀려요. 싹 다 풀리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평가원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그냥 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 정말 쉽거든요. 공식만 외우셨다는 가정하에 293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293쪽이 이제 뭔 소리냐면은 두 각의 크기와 각각의 대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적혀있겠죠 여기? 그렇죠? 뭔 소리냐면은 이 각 알려주고 이 각 알려주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안다라고 했을 때 얘 어떻게 구해요?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도 아씨 숫자로 가기 좀 애매한데 한 65도 이등변이죠. 70도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각이 특수각이잖아. 아씨 75도 여기가 35도입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35도 뭐 압니까? 몰라요. 이런 문제를 푸셨을 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각을 잡아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각과 이 각 그리고 얘에 대한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반대편에 대한 길이를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걸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조서를 내려서 푸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코사인 75도랑 코사인 70도를 모르지만 문제에서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어야겠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 만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그어서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 확인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문제는 다 쉬워서 그냥 빠르게 볼게요. 네, 뭐 여기 다 똑같고요. 2번 개념 체크에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사인 b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길이 b를 얻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사인 b가 4대 5대 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이 b도 4대 5대 7이겠다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 대 B 대 C가 4대 5대 7인 요런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랍니다. 자, 뭐 여러분 특수하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 특수하게 아니니까 예각인지 둔각인지 보자라는 거예요. 예각인지 둔각인지 보자라면 어떻게 푸셔야 돼요? 예각인지 둔각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빗변 제곱하신 게 빗변이 지금 C죠? 빗변 제곱하신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만약에 크면은 요 놈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둔각인가요? 그죠? 반대면요? 얘는 예각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면은 특수각 아닌 이상 무조건 둔각 예각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C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이 되겠다. 근데 이제 또 정확히 쓰실 거면 여러분들이 둔각 삼각형인데 어떤 각이 둔각인지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C에 마주보는 변인 각인 각 C가 둔각인 둔각 삼각형이 되겠다 정도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될까요? 자, 3번도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절하게 그림 안 그려주고요. 세 삼각형 나와 있어요. 삼각형 나와 있고 A 길이, B 길이, C 각이 45도래요. 얘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딱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B,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A라는 길이는 각 A에 마주보는 대변이죠. 요 각이 3루트, 요 길이가 3루트 2라는 겁니다. B라는 놈은 각 B가 마주보는 대변이 5란 얘기고 각 C는 여기가 45도란 얘기예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모르는 A, B 다시 말해서 C라는 놈의 길이를 뭐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겠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아실 때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쓰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래 있는 4번 같은 것도 세 변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4개의 정보 중에서 얘네 3개를 알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도 각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은 여러분들이 각 2개랑 변 2개 중에서 1개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변 3개랑 각 1개 중에 빠졌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쉬운 문제는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다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두면은 다 쉬운 거라 빠르게 써놓고 갈게요. 요거랑 요거랑 다 똑같고 요놈이 2R로 똑같고 코사인 법칙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문제는 술술 풀립니다. 뭐 1번도 쉽게 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각형을 보셨을 때 저 표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충 삼각형 그려서 어떤 삼각형인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걸 사실 식으로만 푸는 건 좀 오바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척을 해도 유분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고
적당히 75도 잘 되게 그리시고 60도 잘 되게 그렸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C래요. 여기가 B인 거고 지금 이 길이를 4라고 알려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신 다음에 C랑 왜 저번에 반지름 R을 찾재요. 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지금 75도 이상합니다. 특수각이 아니죠. 근데 75도, 60도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이 몇 도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45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45도, 60도는 특수각이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각을 알고요. 마주보는 변을 압니다. 각을 알고요. 마주보는 변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뭘 쓰셔야겠어요? 각 두 개, 변 두 개 중에 변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구해낼 수 있어야겠다. 얘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B에 해당되는 사인 B분의 4란 놈이랑 사인 C분의 C란 놈이랑 동일할 것이다. 얘가 2R로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걸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인 B와 사인 C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겠다. 사인 B는 사인 45도죠. 몇입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맞습니까? 사인 C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4개 중에 C만 모르니까 C를 구하실 수가 있겠다. 크로스를 해서 곱할게요. 2분의 루트 2 C는 2 루트 3 계산하시면 C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누누이 말했지만 45도, 60도, 75도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시던 각이에요. 저놈은 보조선 그어서도 여러분들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내리시면 30도, 45도로 쪼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아시던 걸로도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계산하시면 이제 C는 2루트 6이 나오고 그 R이란 놈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쓰셨으면은 요 놈이 2R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R도 구할 수 있겠죠. 단순 계산이고요. 이 놈은. 네, 계산 뭐 해보시면은 답은 2루트 2가 나온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2번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다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 B가 3루트 3이고 C가 3, 각이 30도라고 30도라고 알려줬어요. C가 30도고 A, B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각과 이 각을 구하랍니다. 라고 하셨을 때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들 BC 길이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라 말해야 될까요? 이 길이를 일단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이 각 알고요. 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압니다.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이 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리고 요놈도 심지어 특수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고 사인 법칙을 쓰셨을 때 사인 30도분의 3이 사인 B분의 3루트 3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B에 대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인 B에 대한 값을 구하실 수 있겠다. 3 사인 B는 2분의 3루트 3이고요.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다. 얘도 특수각이죠. 몇 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B란 놈이 90도에서 180도
사이래요.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 놈이 지금 예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일 쉬운 각은 몇 도입니까?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60도 아니에요? 60도인데 예각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오시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인이라는 놈을 그렸을 때 이런 상황이고 여기 각이 지금 편하게 쓸게요. 그냥 60도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60도인 상황입니다.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 여기죠. 몇 도겠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는 도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몇 도예요? 90도죠. 90도기 때문에 이 각은 몇 도겠다? 120도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120도고 A는 삼각형 내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30도가 되겠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결국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들 얻어내실 수 있는 정보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까지도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쓰시던가 아니면 이 각을 아니까 얘 각 아시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셔도 되겠다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실까요? 너무 다 단순 계산이라 제낄게요. 네, 다 단순 계산이고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시고 문제에서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 2번은 뭐 변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자, 뭐 2번은 빠르게 칠게요. 자, A 대 B 대 C가 1대 1대 4랍니다. 각에 대한 정보를 비율을 준 거예요. 사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각이 1대 1대 4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 세 각 합치면 몇 도입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이니까 180도죠. 1대 1대 4로 쪼개져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30도, 30도, 120도예요. 다시 말해서 A가 30도고 B가 30도고 C가 120도인 상황인데 이때 A 대 B 대 C를 구하재요. 이걸 생각하셨을 때 자, 얘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A가 30도고요. B가 30도고요. C가 120도인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얘는 특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도 푸실 수 있어요. 푸실 수 있는데 일단 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나 똑같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인 법칙에서 길이에 대한 비율은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이랑 동일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에 대한 비율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특수하니까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가 있고요. 특수하게 아니라도 여러분들 그림 그리셨을 때 이렇게 보초선 내리시면은 충분히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맞죠? 뭐 계산하시면은 2분의 1 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라서 1대 1대 루트 3이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1번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쟤는 그냥 문제 살짝 장난질 친 거예요.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요 놈이 5 대 8 대 7이랍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비율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가 정확히 5고 8이고 7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히 잡으시려면 여러분들이 5K, 8K, 7K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잡아서 푸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5K고 8K고 7K다 라고 했을 때 A, B, C를 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요런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형태고 얘네 세 개는 지금
뭐 이름으로 따지면 이제 뭐 순환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 보통 어떻게 푸십니까? 다 더하죠. 다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 놈이 10K구나. 통해서 A, B, C를 다 구하실 수가 있다. 맞습니까? 다 구하신 다음에 A, B, C를 다 구하고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거예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결국에 길이 B랑 동일할 것이다. A 대 B 대 C를 쓰는 것과 동일하겠구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2K, 3K, 5K 나오니까 길이 B는 2대 3대 5. 그럼 sin B도 2대 3대 5가 되겠죠. 되실까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고요. 2-3번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도 다 비슷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살짝의 식변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이라는 성질을 잘 이용하셔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sin A 더하기 B 대 sin B 더하기 C 대 sin C 더하기 A가 2대 5대 3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sin B니까 변의 길이의 B랑 똑같겠다 하시면은 A 더하기 B에 반대되는 변이 있어요? 삼각형에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얘 대응되는 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세 내각의 합이 180도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A 더하기 B라는 놈을 어떻게도 바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180도에서 C를 뺀 거구나 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 쟤에 대응되는 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180도에서 A를 뺀 거다 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도 180도에서 B를 뺀 거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변화를 배우셨기 때문에
180도는 뭡니까? 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놈을 각변해서 C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파이 앞에 정수입니다. 사인으로 나올 거고요. C고요. 몇 사분면 각입니까? 2사분면 각이에요. 사인 2사분면에서 양수입니다. 플러스로 나오겠죠? 다 똑같이 그러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5대 3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겠네요. 얘는 이제 마주보는 대응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5대 3이라는 얘기는 마주보는 대응변인 C 대 A 대 B가 2대 5대 3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대 B 대 C는 5대 3 대 2가 되겠죠. 사인 법칙의 변형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에 대한 B를 아실 수 있는 거지. 저거 사인 A 더하기 B 나왔다고 그러면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2대 5대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문제가 다 똑같아서 별 풀맛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들을 보셔야 되고, 자, 3번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각 C가 30도래요. 자, 각 C가 30도고 A라는 길이는 4, B라는 길이는 2루트 3이래요. A가 4고 B가 2루트 3이랍니다. 자, 이랬을 때 요각 물어봤고 요각 물어봤고 요 길이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이제 하나 더 있지만 이 중에서 얘를 알든 정확히 하나는 알아야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몰랐을 때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았을 때 얘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개 중에 얘 알고 얘 몰라요. 얘 알고 얘 몰라요. 그런 식이면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딱 보셨을 때 각과 그 마주보는 변에 대한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없죠. 길이를 알고 있는 놈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각을 몰라요. 각을 알고 있는 놈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변에 대한 길이를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사인 법칙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셨을 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자는 거고, 그럼 이제 A, B의 길이 여기 C라고 했을 때 C라는 놈은 제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코사인 법칙을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쓰시면 되냐? 자, 두 변의 길이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약간 곱셈공식 쓰듯이 여러분들이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코사인 C만 곱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C에 대한 길이가 나오겠다. 12 더하기 16 마이너스 4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8, 24 4가 나오겠다. C가 몇이구나? 2구나. 자,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는 게 각과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각을 다 얻어내실 수 있다. 뭘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왜? 여러분들은 지금 사인 C분의 C라는 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를 다 아는 이상 여러분들이 사인 A와 사인 B도 구해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되실까요? 사인 C분의 C
요게 지금 사인 30도분의 2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사인 b분의 2루트 3이랑 사인 a분의 4랑 동일할 것이다.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인 b와 사인 a를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 특수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 뭐 얘는 직각이네요. 딱 보니까 요 놈이 4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놈은 1입니다. 사인이 1 되려면은 a는 몇 도겠습니까? 90도겠죠. 90도고 얘는 뭐 계산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얘를 90도인 걸 먼저 구했으면은 90도 3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코사인 법칙을 왜 쓰셔야 되는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A, B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다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뭐 3번, 3-1번, 3-2번 다 똑같고 3-2번은 그림만 보셔도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기 때문에 마주보는 저 BC의 길이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BC의 길이를 얻어냈을 때 문제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외접원 뭐 그려가지고 슉슉슉슉 반지름까지 거리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을 구하시려면은 아무래도 뭘 쓰겠어요? 사인 법칙을 쓰겠죠.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이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써서 반지름을 얻어내실 수 있겠다. 이 얘기고요. 3-3번도 보셨을 때 자, 냅다 준 정보라고는 길이 두 개랑 각 하나 줬습니다. 몰라요. 샤갈이에요 거의. 그러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이 길이를 구하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주보는 이 각 알고 이 각을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인 법칙을 써보시면은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맞죠? 이 각에 대한 사인 A가 몇인지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생겨 먹은 꼬라지만 봐도 특수각은 아닐 것 같아요.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 항상 특수각인 상황만 봐서 그런 거지 웬만한 문제는 항상 특수각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각만 이렇게 특수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 사인 A를 구해봤자 특수각이 아니면 저 각을 확실하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30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얘 각을 알아내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셨을 때 자, 이 길이 알고요. 각 알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미지수 잡으셨을 때 뭐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두 각과 끼인 각을 알면은 이 변에 대한 길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놈을 잡으시면 되겠다. 제가 지금 뭐 계속 이 각 알고 반대편 각 알면은 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특수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항상 문제를 푸실 때 특수각은 웬만하면은 요거 한 개,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한 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최대한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 놈을 이용하시려면은 이 길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겠다. 아시겠네요. 쉬었다 할게요.
4번을 딱 보셨을 때는 삼각형이 있는데 자, 세변의 길이만 알려줬습니다. 그래놓고 각을 찾으래요. 자, 대충 그리겠습니다. 1 더하기 루트 3이고요. 2고요. 루트 2입니다. 자, 길이부터 계산하는데 어쨌든 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각을 찾으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상황에서 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이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이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뭘로 하냐에 따라서 계산량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로 하는 건 진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요 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놈을 하면은 이제 빗변이 깔끔하게 2가 되니까 자,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 놈에 대응되는 요 루트 2의 제곱이란 놈이 뭐가 되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빼기 2 곱하기 두 변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될 것이다. 요렇게 코사인 법칙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뒤로는 계산이거든요. 단순. 제가 선택을 한 게 옳은 선택이길 빌면서 자, 4, 8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4 틀린 선택 같은데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4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C는 2 넘기시면 6 더하기 2 루트 3 자, 요걸 이제 코사인 C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맞겠죠? 코사인 C를 구하라고 하겠죠? 맞는 것 같아요. 자, 코사인 C는 4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분의 6 더하기 2 루트 3 요걸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놈은 B로 했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그래도. 유리화하시면은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빼기 1 6 더하기 2 루트 3이랑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모는 8이 되고요. 분자 보시면은 6이랑 마이너스 6 나오니까 그래서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놈은 4 루트 3이 되겠다. 코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코사인 C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30도인데 답지는 30도네요.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코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 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게 30도. 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맞습니까? 요 놈이 30도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찾재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 알고 이 대변 아니까 이 대변 알면 이 각에 대한 사인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 값을 사인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푼 이상 그냥 보조선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선 풀 때가 더 쉬울 때가 많거든요. 내리시면 60도죠? 몇이에요? 2대 1대 맞죠? 2대 1대 루트 3 1이고 루트 3입니다. 1이죠? 1대 1대 루트 몇 도예요? 45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자, 이렇게 특수하게 많이 나올 리가 거의 없는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 값에 대해서 사인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보조선 내려서 중학교 때 도형 푸시던 것처럼 푸셔도 돼요. 여기 문제는 적어도 그래요. 얘 문제는 다 일반각으로 나오는, 다 특수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조선 내려서 푸실 수도 있겠다 정도고요. 크게 뭐 실속이 없네요. 문제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한번 볼게요. 4-2번 같은 건 4-2번 생각만 해보세요. 풀진 않을 건데 자, 뭐 이 F가 A, D, C, D의 중점이라 했고
요 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자, 일단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정도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을 바꾸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코사인 법칙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각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얘를 구하려면 나머지 세 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얘를 포함한 삼각형 그릴 수 있는 게 EF 보조선 그으셔서 이런 삼각형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E랑 F가 중점이죠. 2입니다. 직각이고 직각이고 직각입니다.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변형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 놈이 기본 형태인데 길이를 다 아는 상황에서 코사인 값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변형시켜서 코사인 C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일단 외우신 다음에 코사인을 물어보면은 이제 항상 얘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는 건데 나중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C도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이 정도로 외우시고 항상 나오실 때마다 바꿔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A, B, C를 다 알기 때문에 코사인 C 값도 구하실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되고 네. 5번, 6번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번은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고 요 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1번을 딱 보셨을 때 B 사인 B는 C 사인 C랍니다. 일단 사인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 것 같아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저 식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바꿔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라 함은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동일하다. 요 놈이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요 놈이 이제 ER로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에서 사인 B란 놈이랑 사인 C란 놈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자, 요 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놈을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어쨌든 요 놈이랑 같아요. 뭘로? ER로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사인 B라는 놈은 어떻게도 바꿔 쓰실 수 있을까요? 요 놈은 요 놈이랑 같습니다. 사인 B는 ER분의 B로도 바꿔 쓰실 수 있겠죠. 사인 C라는 놈도 역시나 ER분의 C라고 바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쓰시면은 좌변, 우변에 둘 다 R이 지워지니까 B랑 C에 대한 관계식만 남겠죠. 곱하시면 2R분의 B제곱이랑 우변은 2R분의 C제곱 날리니까 B제곱이랑 C제곱이랑 똑같대요. 그럼 B는 풀마 C인 건데 삼각형이니까 둘 다 양수겠죠. B는 C겠다. 어떤 삼각형입니까? B랑 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사인에 대한 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고 저 사인을 길이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야겠죠? 정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좀 막막합니다. A 코사인 B 마이너스 C라는 놈이 항상 B 코사인 A래요. 막막하잖아요. 언제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 코사인 B랑 코사인 A라는 놈이 뭔가 길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여러분들이 저 등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에서도 얘를 이제 길이에 대한 B로 표현했던 것처럼 요 놈도 길이로 표현하실 수 있다. 어떻게? 아까 코사인 법칙을 변형시켜서 요 놈을 잘 생각해 보시면 C 말고 B로 한번 해볼게요. B제곱이란 놈은 코사인 법칙에서 A제곱, C제곱 나머지 두 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두 변에다가 뭐까지 곱하시면 돼요? 코사인 B까지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식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코사인 B라는 놈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 쓰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길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비랑 길이랑 섞여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길이로 바꾸셔서 길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 배웠던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면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푸시던 거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원리로 코사인 A라는 놈도 바꿔보시면은 지금 딱 보니까 분모에는 그냥 요 놈 제외하고 다른 두 변 곱해지는 거죠. EBC입니다. 자, 딱 보니까 나머지 두 변은 그냥 제곱되고 원래 얘에 대응되는 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그럼 요 놈은 B제곱 C제곱에 A제곱을 빼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저기다가 그대로 박으시면 돼요. 계산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A 약분하시면은 2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랑 여기도 B 약분되니까 2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아무래도 2C를 양변에 곱하겠죠. 여기 2C제곱 되고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다. 넘겨보니까 2A제곱은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랍니다. 이야, 딱 봐도 뭡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어디가 빗변인? A가 빗변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각삼각형,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를 보셨을 때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 C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길이랑 삼각비에 대한 식이 엮여 있단 말이에요. 엮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각비는 사인이랑 코사인에 한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꿔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뭐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 때 배우셨던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잘 보시면 뭐 할 게 없네요. 옆에 다 이상한 문제들밖에 없네요. 5-3번을 한 번만 해보실까요? 얘는 탄젠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니까. 어떻게 정리가 쉽게 되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사인은 적어도 좀 쉽게 정리하실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 B는 길이 B랑 똑같다. 맞습니까? 여기 더 있어도 더 C가 있어도 뭐 똑같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얘네들을 길이로 바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길이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 대 얘가
사인 A 대 사인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길이로 따지면 A 대 B인 거죠. 그냥 요 놈을 A로 바꾸고 요 놈을 B로 바꾸셔도 됩니다. 비율이 똑같을 거니까. 2 대 3이나 뭐 4 대 6이나 결국에 등식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인 법칙만큼은 그래도 좀 더 쉽게 바로 그냥 정리하실 수 있겠다. 코사인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그래도 분자에 있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올릴게요. 요놈 코사인 B, 요놈 코사인 A. 코사인 A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코사인식을 변형하시면 되고, 자, 2 곱하기 얘 제외한 나머지 두 변 BC, 그리고 얘네 둘 제곱한 다음에 얘에 대응되는 변 빼시면 돼요.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코사인 B는 똑같이 얘 대응되는 변 제외하고 2개, 그 다음에 2개 제곱하신 다음에 얘 대응되는 변 빼시면 돼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그대로 저기다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이고 뭐 계산을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최대한 공통인수를 빼 가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거랑 곱해서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A, B 제곱. 자, 이런 상황이죠. 아이고, 일단 A랑 B랑 C가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는 건 약분할게요. A, B 공통이니까 여기 A만 남고 여기 B만 남겠죠. 자, EC 약분되고 이제 분수 위로 올리신 다음에 단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맨 좌변은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우변은 B를 넘겼으니까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또 한번 전개하셔서 4차식 푸시면 돼요. 공통인수가 없죠? 그쵸? 없죠? 다 전개를 하셔야 되고, 날라가는 게 그래도 좀 보이시죠? 약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자, 한 놈은 날라가요. 얘조 4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ABC 차수 높을 때 이거 인수분해 하시는 법 어떻게 배우셨어요? 내림차수 정리해요. 기억나시나요? 내림차수 정리합니다. 근데 ABC 중에 제일 차수가 낮은 놈으로 인수분해를 하셨죠? 내림차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일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차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고, 지금 A는 4차, B는 4차입니다. C는 2차죠. C로 내림차수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정리를 하셨을 때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딱 보니까 얘 마이너스를 묶으시면 합차죠. 자, 이런 문제는 좀 살면서 처음 보긴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묶으시면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 놈이 0이 되는구나. 아, 다시 말해서 앞에 놈이 0이든 뒤에 놈이 0이든 둘 중 한 놈은 0이구나. 앞에 놈이 0이면 무슨 상황입니까? A랑 B랑 같은 이등변이죠. 기억. 뒤에 놈이 0이다. 지각삼각형. 어디가 빗변인? C가 빗변인. C가 빗변인이라는 얘기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는 거고, 뭐 단순 계산이지만 그래도 방법은 아셔야 되고, 저 삼각형에서 저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신 다음에 일단 코사인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인은 그래 적어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인 B랑 길이 B가 동일하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사인 A는 바로 A로, 사인 B는 바로 B로 바꾸셔도 무방하겠다 정도입니다.
말고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아래 문제는 너무 네, 이 정도만 하고요. 아래 문제는 쌤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6번도) 뭐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6번에 1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도 풀 수 있어요. 그죠? 45도, 75도, 60도는 정말 많이 나오는, 중학교 때 삼각형 배우실 때 죽어라 많이 푸셨던 거기 때문에 쟤는 그냥 보조선 내려서 푸실 수도 있지만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닐 거니까 요 놈을 구하자입니다. 75도, 여기가 60도라는 거 알고요. 이 길이 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60도 특수각 90m 길이 알고요. 여기 45도 특수각, 여기 길이 모릅니다. 근데 여기를 구해야 돼요. 아무래도 뭘 쓰셔야겠다. 각 알고요. 마주보는 대변 길이 알아요. 각 알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을 쓰셔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많이 본 거라 그냥 보조선 내리신 다음에 푸는 게 계산이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45도, 75도, 60도는. 근데 이제 뭐 배운 걸 써먹자는 얘기니까 사인 법칙을 써보시면은, 자, 사인 60도 분의 반대되는 대변의 길이가 90m, 92. 사인 45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x. 요거를 풀자는 얘기겠죠. 계산이니까 답을 슬쩍 보시면은 답은 30루트 6이랍니다. 계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2번은 딱 보니까 구하라는 것도 보시면은 A, B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여기 길이를 찾자입니다. 그래 놓고 딱 보시면은 두 변 알고 끼인 각 알죠.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각을 하나만 줬으면 웬만하면 거의 99% 코사인 법칙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 B의 길이는 제곱했을 때, 자, 뭐가 되냐면 나온 두 변의 길이 제곱 빼기 2 두 변 곱,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이 기본적으로 계산량이 좀 많기 때문에 숙제하실 때 좀 복잡합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좀 많이 더럽긴 해요. 계산하시면은 192, 270이니까 80. A, B는 루트 80이 되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뭐 실생활 문제니까 중요한 건 단위 정도는 반드시 빼먹지 말고 쓰셔야 돼요. 네, 다리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4루트 5km라고 반드시 쓰셔야 되고,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뭐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6-1번부터 6-3번까지 뭘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6-1번 같은 걸 보시면은, 자, 얘는 뭐 여러분들 기하를 배우신 분들이면 거의 뭐 공간 벡터, 공간 좌표가 생각날 정도로 위로 솟아 있습니다. 위로 솟아 있는 상황에서 이 길이를 찾재요. 자, 딱 보셨을 때 책을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지금 얘는 뭐 그림을 보셨을 때 ABP, PAB라는 각이 지금 75도고 PBA라는 각이 60도고 PAQ가 45도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저 길이를 구하시려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또 60도, 75도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특수각, 익숙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PA라는 저 각이 45도다 라는 거를 유도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각을 알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아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 각을 알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요. 자, 75도에 대한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60도에 대응되는 이변에 대한 길이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다. 뭘로? 사인 법칙으로. 맞습니까? 삼각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60도, 75도,
40도에서 45도에서 얘를 알려줬고요. 얘랑 얘로 이제 사인 법칙을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75도에 대한 삼각비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길이를 얻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얻어내고 그러면은 저 삼각형 PAQ라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그것만 1번부터 3번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푸는 건 직접 푸시면 되고 6-2번 같은 건 이제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찾자는 거예요. 이 길이를 찾자는 건데 자,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뭐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둘 다 직각이고 30도라는 각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AP 길이 구하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BP 길이 구하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끼인각 압니까? 압니다.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아는 상태니까 뭘 쓰실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쓰실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밖에 없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고 얘는 뭐 그림이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6-3번도 각이 105도, 45도 아, 남은 한 각은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맞습니까? 30도입니다. 자, 30도에 여러분들 또 이 각이 특수각으로 나왔습니다.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40m라고 압니다. AC를 구할 수 있습니까? BC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AC를 구할 수 있어야죠. 왜? 여러분들은 사인 105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AC에 대한 길이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문제를 딱 보셨을 때 뭘 구하라는지를 보시면은 AC를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뭔 소리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ABC를 연결하는 원 모양의 모래밭을 만들 때 반지름의 길이를 찾재요.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자라는 거 아니에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죠. 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자주 쓰시는 거는 얘네들에 대한 길이비가 같다. 이지만 기본적으로 얘네가 뭐로 같은지 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얘네는 항상 2R로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많이 쓰지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얘네는 항상 2R로 같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지금 요 R 값을 찾자라는 겁니다. 근데 각을 알고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은 요 놈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바로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AC를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얘 아니까 바로 여러분들 2R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항상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얘는 뭐 참 쓸데없이 그냥 도형만 그리면 되는데 이상한 강 같은 걸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자 CD 길이를 구하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걸 뭘 굳이 또 두 지점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자 뭐 A, B 60 뭐 각 직각 30, 30, 60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내실 수 있는 길이나 각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A, B가 60이니까 여러분들 AC, BC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쵸? 직각삼각형이니까 AC, BC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알고요. 여기 압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저 CD 길이를 구하시려면은 BD 길이만 알면은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변 길이 알고 끼인각 아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BD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ADB라는 저 각이 몇 도입니까? 90도죠? 30, 60, 90.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BD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도형을 잘 쪼개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고 BD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 둘의 끼인 각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60에서 30을 빼시면 30도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두 변 알고 끼인 각을 아니까 반대편의 대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란 놈이 공식을 쓰는 건 맞는데 각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을 때 보통 사인 법칙을 쓰고요.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래서 일단 각이 한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의 99% 코사인 법칙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각이 한 개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각이 한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보가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자 이게 다 문제가 또이또이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거를 하나만 볼게요.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15번 연습 문제 15번이에요. 323쪽이거든요. 도형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배우신 걸로 다 풀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도전을 하시고 딱 문제를 보셨을 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가 다 썼습니다. A, B는 8루트이고 반지름 6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AP 대 BP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3K, K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K의 길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K를 구하셔야 돼요. K를 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럼 이제 뭐 K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게 우리 A, B, P에서 여기 3K고 여기 K니까 여기 끼인 각에 대한 정보만 아시면은 8루트이랑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해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는 코사인 A, PB 요 놈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거 맞아요? 요 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요 놈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부채꼴인데 OAB란 놈이 부채꼴 이제 결국에 더 연장시키면 원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APB라는 삼각형은 부채꼴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인 거 맞습니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이 삼각형 APB의 외접원이 지금 이와 같은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랑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모르지만 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안다는 얘기는 이 각 사인분의 8루트2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맞지만 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뭘로 같다는 건 압니까? 2R로 같다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가 8루트 2인 상황에서 요 놈에 대한 사인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되실까요? P긴 해요. P로 할까요? 그러면은 사인 P분의 8루트 2가 12다. 다시 말해서 사인 P라는 놈이 12분의 8루트 2 3분의 2루트 2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특수하게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문제들이 다 너무 이상했어요. 다 특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코사인 P에 대해서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인 P 가지고 코사인 P 구하실 수 있어요? 있죠. 삼각형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이용하셔도 되고 삼각형 그릴까요? 자 3 2루트입니다. 여기가 P였을 때 이 길이는 1이죠. 코사인 P는 3분의 1 하고 이렇게 신나게 쓰시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PBA 각 P가 90도보다 크대요. 그러면 코사인은
90도보다 크면 2, 3분면이니까 음수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음수를 이제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리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하셔도 좋고 어쨌든 코사인 값을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라도 사인을 얻어냈으니까 코사인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P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상황에서 우리가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은 K라는 식이 나오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옆에다 쓸까요? 3K제곱 K제곱 마이너스 2 3K 제곱이라니 요거의 제곱 3K K의 코사인 값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랑 똑같겠다? 밑변의 제곱이랑 동일하겠다. 이 계산을 한 번 더 하시면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무척이나 계산이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빠르셔야 숙제하실 때 편할 거예요. 어, 3분의 32. 급합니다 마음이. 루트 3분의 4루트 2. 3분의 4루트 6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계산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다. 그리고 부채꼴을 연장시키면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보시고